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심지어는 10년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대 정주행 회장님이 수소차,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다 해서 기술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게 1991년. 이런 그 역사를 보면 아 역시 한국이 앞설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 경험을 중국 애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민수의 경제 토크, 금양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K-배터리 혁명, K-배터리 레볼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이제 그게 혁명적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책을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다신 건데, 그러면 그 혁명을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뭐 이유, 배경, 강점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를 책의 목차를 제가 쭉 설명드리면 네네. 이제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갖고요. 제가 네. 책의 목차를 준비해 왔는데 예. 첫 번째로 챕터 1에서 이제 네. 배터리 산업 이것만 알면 나는 먹고 들어간다 해서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길게 쓰면 너무 어려워하실 그렇죠. 것 같아갖고 제일 핵심되는 부분. 네. 이제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밀도 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자연스럽게 양극재로 연결되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양극재 기술을 구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로 챕터 1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고려청자의 기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그 섬세하고 미세한 이런 것들이 이 소재의 밀도를 높이는 2차 전지에 예. 최적화된 예. 우리가 옛날에 뭐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뭐 바이오 기술 이런 거 하면서 한국인들의 젓가락 기술 그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섬세하고 디테일한 또 기술력, 또 자본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꼽힐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보면은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니켈 그 90%짜리 울트라하이 니켈, 이제 NCM 고반방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니켈 함량을 올리는 거는 다 개발이 끝났고 중국의 이제 CATL이 811급 조금 좀 못 미치는 정도거든요. 그까지 왔으니까 조만간에 따라와서 이제 양극재 쪽에는 격차가 없어지겠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2차 전지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그 얘기 듣고 기사대기를 기사 떼시면 안 돼요. 그죠? 폭행죄로 고소돼요. 예. 네. 기사대기를 하는데 제가 때리고 싶었습니다. 때리고 싶었다. 그게 뭐 고스톱 쳐갖고 그렇게 NCM9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격차라는 게 아까 이제 고려청자 비색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고려청자의 비색을 중국이 그렇게 탐을 냈는데 고려조 500년 동안 그렇게 걔들이 나름 그 비색을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해냈다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뚝딱 해갖고 만들 수 있는 NCM9 기술이면 그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해갖고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SK온 같은 경우 후발주자로 했는데, 그죠? 자본력이 없겠습니까? 뭐, 그죠? 뭐, 사람 데려가서, 그죠? 공장 깔았는데,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그죠? 또 그것도, 뭐, 국내에서 만드는 거랑 해외에서 공장 만들어서 하면 또 수율 잡기 때 어렵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김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노이즈가 있었던, 이제, 포드하고 CATL,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관련해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숙 부회장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CATL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본 적 한 번도 없다. 이제 너도 한번 지어보게 될 텐데, 한번 고생해봐라. 고생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포드하고 CATL 합작 공장이라는 워딩 자체가 이미 틀린 워딩이고요. 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을 가지고 태우는 합작인데. 자본 돈 한 푼도 안 태우는데 그게 무슨 합작입니까? 포드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포드가 돈 다 된 포드 공장이고, 그 포드 공장에 이제 CATL이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데 기술을 제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땅은 처음이라서, 그게 2016년에 공장이 완공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하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안 될 것 같지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2026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수율 잡는데 최소 3, 4년은 무조건 걸리거든요. 그럼 2029년, 2030년 돼야 그 배터리가 나온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이 배터리 주식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3%나 기타 여의도란 말입니다. 진짜 한심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또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의 우리 현재를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구본무 돌아가신 회장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LG 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에서 배터리 할 때 욕 얼마나 먹었어요. 이게 특자인데 아직도 적자나? 아직도 적자냐? 최근에 사실은 배터리 만들어내고 나서도 사실 며칠이 화제가 있어서 그래서 또 고생 물어주고 이러면서 고생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궤도에 올라서니까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본무 회장의 해안이 있었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있더군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정말 중요한데, 양극재 쪽에서 이제 그 뚝심으로 이뤄낸 에코프로 이동최장님 얘기. 그 다음에 리튬 확보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리튬을 확보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포스코 그룹의 권노준 전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심지어는 10년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일단 내는 게, 그 얘기가 여기. 기싸대기. 기싸대기를 쳐맞아야 될 얘기고요.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수소차,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다 해서 기술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게 1991년입니다. 전기차 처음 만들어 보면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를 보면 역시 한국이 앞설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경험 사업이라서 우리 경험을 중국 애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나가는 만큼을 걔들이 도저히 못 쫓아오는 격차가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그 점심 먹으면서 박순혁 이사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납니다. 중국 애들 쫓아오는 동안에 한국 업체들은 앉아서 놀고 있느냐. 그렇죠? 새로운 격차가 한번 생기면 손발 주자는 계속해서 또 이제 개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 3이 이제 그 K 배터리의 기술 초격차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에서 기술력 부분에서 앞서 있느냐 하는 이제 첫 번째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두 번째로 파우치형 폼팩터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재 안전성 기술을 제가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총 집결돼서 가장 우수한 형태의 지금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바로 얼티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얼티엄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챕터 4에서 향후 K 배터리의 미래를 좌우할 요인들을 해서 이제 광물, IRA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으로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 중요한데 기술은 중국이 따라오지만 사실은 초격차가 유지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자원인데 광물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한국 기술이 100낙수 있으면 뭐하냐. 중국이 광물 안 주면 그날은 끝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싸대기를 쳐날리고 싶죠. 아니 그러면 광물 안 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중국이 광물 안 주면 우리 배터리 사업 별 볼일 없으니까 차이나 이천지 ETF나 투자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매국노나 할 소리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관련된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사실 포스코만 전면에 드러나서 홀딩스가 이렇게 자원 개발하고 그러지만, 분명히 포스코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 저희도 큰 역할을 사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5가지 거짓과 진실에서. 이거 재밌네. 5가지 거짓과 진실.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배터리를 직접 만들 것이다. 배터리 내재, 배터리 내재에 관한 그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 4680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멍청한 소리인지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 CATL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륙 특유의 허풍 기술.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셀투팩이라든지 이런 게 왜 별 볼 일 없는 기술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왜 LFP는 중국에서만 사용되다 사라질 운명인가에 대한 이제 그 5가지로 제가 여기 기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챕터 6이 사실 돈 되는 얘기입니다. K 배터리 주식이 제가 10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왜 10배가 올라가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이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나 뭐 이런 거에 비해 갖고 어마무시하게 더 큰 이제 그 규모를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의 시대에 글로벌 넘버원은 더 크게 성장한다는 과거 사례를 제가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기업 해서 이제 이게 불경기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2차전지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8가지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놓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에 있는 핵심 이제 사실 목차에 보면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죠? 목차를 가지고 이 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제 말씀들을 쭉 해 주신 건데요. 근데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돈 벌고 싶으면 사시고요. 돈 벌 마음 없으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책값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이런 분이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뭐 어쨌든 뭐 1, 2천 투자한다고 뭐 하루에도 뭐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있는데 뭐 책이야 뭐 그죠? 책값 얼마 책값 뭐 5만 원 하겠어요? 3만 원 하겠어요? 제가, 청컨대 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겠죠. 그죠? 일단 10,000원 밑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배송비 때문에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데, 됐고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뭐 굳이 여기서 책 사보십시오 안 해도, 오늘 우리가 뭐 책 선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출판사하고 일도 관계가 없고요. 저는 이 책을 사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고요. 아이고, 또 사주는데 왜 감사 안 해요?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책의 가치가 고작 17,0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기본 1,700, 1억 7천짜리입니다, 사실. 1,700만 원, 1억 7천짜리를 제가 17,000원에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감사를 받아야지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감사를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순혁 이사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책을 좀 보시고, 사실 또 우리 시간에 나와서 또 사실은 부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기술을 해 놓으신 거고요. 제가 그 책을 한번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글을 아주 잘 썼어요. 술술 읽히게. 그럼 누가 썼는데? 제가 썼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쓰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화인 출판사인데, 이제 지화인 출판사에서, 이 디자인을 아주 좀 예쁘게, 깔끔하게 잘 하셔갖고, 책이 아주 좀 술술 잘 읽히고,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17,000원에 팔기는 좀 아깝습니다, 사실 솔직히. 17만 원? 네, 나중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선 몇 판까지만 내자. 예를 들면, 한 170만 원 최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쎄요.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조심스러우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뭐 이제 한 번 내면 증부판 내고 2판, 3판 찍잖아요. 그래서 몇세만 하고 몇 판까지만 찍고 나서는 절판시키자. 절판시키고 한 17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판시키면 예를 들면 중고차 매장에 그렇게 중고 서적에서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책이 이제 박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써서 인생을 바꿔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K 배터리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기 했었고요. 아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 이런 풍조를 제가 없애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실. 네. 예. 그러게요. 보시는 분들이, 뜨끔한 분들이 많겠네요, 보면. 예. 뜨끔한 사람들이 많겠죠. 뜨끔하라고 한 얘기니까요. 네네. 뜨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이런 것도 전혀 몰라서는 안 되고요. 일정 부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요. 네. 그런 거에 대해 기술하셨으니까. 네. 잘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책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K-배터리 레볼루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까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